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87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부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오는 15일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전체 사망자 가운데 노인 사망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이 47% 증가했습니다. 주정부는 수요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인타운을 찾아 한국 대통령 선거에 재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나흘 내내 경제 성장과 박정희를 주요 화두로 보수 성향의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국적으로 주택 250만 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토론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설명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작품상을 포함해 골든글로브의 주요 부분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시사주간지 타임의 2021년 올해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엘니뇨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인치에서 3인치가량입니다. 오늘 밤 최저 5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5도에서 5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중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87명이 최소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먼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 발생 나흘째. 피해자들 일부는 이제야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삶의 터전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That's my front door. That's my bedroom right there. We just came out of the pandemic, and so, I just wondered like what else, and then then this, so it's just unreal. 가장 피해가 컸던 켄터키주에서만 최소 74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적어도 109명은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일리노이에서는 6명, 테네시에서도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수만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겨 몇 주는 지나야 복구될 전망이어서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Well, I've been on several tornado deployments to help like we are here, and this is the worst I've ever seen.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We've already approved an emergency declaration and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for Kentucky. I've spoken with the governor several times thus far.
And this gives me the tools to provide everything that we can from the federal level.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가장 피해가 큰 켄터키주를 방문해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편 중서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아마존 물류센터가 붕괴되면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리노이주 중남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JB 프리스커 주지사는 오늘 일리노이 중부와 남부 28개 카운티를 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고 주정부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연방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스커 주지사는 오늘 폐허로 변한 에드워즈빌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둘러본 후 회견을 열고 백악관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와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피해 복구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프리스커 주지사는 주 비상관리 당국이 각 지자체 관리들과 소통하며 주 전역의 토네이도 폭풍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방정부 행정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의 소요를 충족하며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평등한 정부 만들기에 매진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방정부 서비스 온라인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정부가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을 고객으로 지칭 연금 수령과 여권 발급, 세금 납부 등 국민들이 실질적인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행정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CNN 방송에서 자신의 출마 문제에 대해 2023년에 나와 내 가족은 우리가 항상 해온 일을 할 것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되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지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부름을 받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펜스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4년 후 부통령 후보로 다시 출마했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대선 구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지난주 초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공화당 주자 중 67%로 2위인 펜스 전 부통령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펜스가 25% 지지율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뒤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된 총기는 5,700여 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교통항공청 TSA가 밝혔습니다. 데이비 퍼코스키 TSA 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2019년 약 4,400정으로 가장 많았던 공항 내 총기 압수 건수가 2년 만에 경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갖고 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퍼코스키 국장은 기내 총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되는 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실수라며 TSA는 조사를 마친 뒤에 수천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린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타임지의 2021년 올해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이끌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타임은 머스크에 대해 전기차부터 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이뤄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이 선정한 2021년 올해 인물의 주인공은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타임은 올해의 인물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구의 삶과 어쩌면 지구 바깥의 삶까지 머스크만큼 비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고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민간인만을 우주
우주선에 태운 채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에드워드 펄센털 타임 편집장은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풍부한 사례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우주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워는 6,600만 명이 넘는 가운데 머스크의 트윗 하나로 가상화폐와 밈 주식은 출렁거렸습니다. 1927년부터 타임이 매년 선정해온 올해의 인물은 좋든 나쁘든 인물의 영향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활동 등을 고려해 뉴스나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뜻합니다. 타임이 선정한 지난해 올해의 인물은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었습니다. KBS 뉴스 임민지입니다. 국무부는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올림픽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다만 백악관이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이전 동맹과 파트너들과 상의를 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인권 탄압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완전 운용 능력, 즉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방장관이 전작권 이양 2단계 평가의 내년 봄 시행 검토를 미군 당국에 명령했다고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다는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린 이미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고 새롭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며 오스틴 장관이 군사당국의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로브 주요 부분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후보에 출연 배우인 이정재와 오영수는 각각 나무주연상 그리고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Y10입니다. 2022년 골든글로브 각 부문 후보들을 지명 발표하는 행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에 지명됐습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한 더 모닝쇼, 리팽, 포즈, 석세션 등과 함께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주인공 기훈역을 맡은 이정재는 나무주연상 부문에, 일남역의 오영수는 나무조연상 후보에 각각 올랐습니다. Best performance by an actor in a television series, drama. Brian Cox, Succession. Lee Jung-jae, Squid Game. Billy Porter, Pose. 오영수는 더 모닝쇼의 빌리 쿠르더, 마크 듀플라스 등과 함께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정재와 오영수가 한국 드라마 출연 배우로는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됩니다.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영화와 TV를 구분해 시상합니다. 각 파트는 또다시 각각 뮤지컬, 코미디 부문과 드라마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현지 시간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인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의 인종차별과 심사 공정성 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지자 주간 방송사인 MBC가 시상식 중계 계획을 처리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라디오 서울 에브리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마련합니다. 5시 1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양방향 정체가 심한 모습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 방면은 할리우드 볼리버드 구간부터 벨몬트 애비뉴 인근까지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건너편인 101번 노스 방면도 버몬트 애비뉴 구간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심한 정체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카헨가 볼리버드 인근까지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띕니다. 101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로렐 캐년 블루버드 구간 위험 신호 켜져 있고, 101번 사우스 방면 하일랜드 애비뉴 출구에는 히트앤런 사고 발생해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석규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두 의원은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 선거에 남가주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과 태영호 원내 부대표가 13일 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의 장단기 체류자들에게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선거인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오는 1월 8일로 다가왔으나 선거인 등록이 저조한 편이라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과 태영호 원내부대표는 지난 3일부터 16박 18일 일정으로 미주 한인들에게 한국 대선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대외동포 정책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미 동부와 서부를 차례로 방문하고 한인사회에서 동포간담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동포분들께서 투표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세계에는 215만 명 우리 재외 국민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만 85만 유권자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미주에 마련된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 탓에 미주 동포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소 확대를 위해서는 미주 동포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동포 사회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기간 연장이나 동포청 마련 등 동포 사회의 수건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원내부대표는 이번 미주 순방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까지 투표에 전혀 참여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바쁜 때에 현지에 나온 걸 보면 나도 이번에 한번 좀 투표 참가해보자 바람에서 지금 미국 전역을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재외동포들의 희망사항들을 현 시점에서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동포사회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노숙자 수 파악에 나섭니다. 노숙자 서비스국은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비스국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카운티 전역을 돌며 노숙자 숫자를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 노숙자 수는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 LA시의 노숙자 수는 14.2%가 늘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LA 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6만 6,433명, LA시의 노숙자 수는 4만 1,290명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의회를 통과한 LA시 선거구 재조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의장은 해당 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지난 7일 안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세티 시장이 선거구 재조정안에 최종 서명을 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LA 한인타운은 단일화된 선거구로 10지구에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판매 그리고 유통 등에 대한 고소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조항을 차용해 공격용 무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건당 $10,000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민사소송 위협을 추가함으로써 파괴적인 무기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69명, 그리고 사망자는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94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66명입니다. 12월 4일 현재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률은 10만 명당 24.2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약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백신 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률은 10만 명당 4.5명입니다. 12월 7일 현재 오렌지 카운티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감염자는 인구 10만 명당 6.4명, 확진율은 3.3%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가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표적인 실내 공공장소로는 식당과 소매상점, 영화관 등입니다. 주정부는 가주 방문객들이나 타주를 여행한 후 가주로 돌아온 주민들에게 사흘에서 닷새 사이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처는 땡스기빙 연휴 이후 가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47%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고령층이 끔찍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2년간 미국을 괴롭힌 끝에 고령층의 사망 원인 3위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은 5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 가장 빈번한 연말을 앞둔 시점이어서 보건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think we can do to bolster our ability to gather safely. And that is really getting vaccinated, getting boosted.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80만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60만 명가량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100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반면에 65세 미만 연령층은 코로나 사망률이 1,400명 중 1명으로 훨씬 낮았습니다. 미국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은 87%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지만 면역체계 악화에 따른 돌파 감염 등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거부한 노인들은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령층에서 코로나19는 심장병과 암에 이어 사망 원인 3위가 됐습니다. 최근 11주 동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10만 명이나 급속히 증가해 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일부 병원들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던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의료직 종사자에게 백신을 의무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연방법원이 잠정 중단한 이후 일부 대형 병원들이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료법인인 HCA 헬스케어, 테닛 헬스케어와 비영리기구인 애드벤트 헬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은 최근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단했습니다. 의료법인 관계자는 여전히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직원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 27명을 전역 조치했습니다. 앤 스테판의 공군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공군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다가 실제로 군복을 벗게 된 첫 번째 사례로 모두 복무 연차가 길지 않고
계급도 높지 않은 병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의학적, 종교적 사유를 들며 의무화 조치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병사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측은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 불복종을 적용해 복무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달 7일 현재 공군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대원 1000명 이상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으며 4700명 이상이 종교적 사유로 의무화 조치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기준 공군 내 백신 1회 이상 접종률은 97%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미크론 헤일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새 변이가 영국에서도 곧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례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백신 3차 접종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병원 앞에 다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률이 70%인 영국에서 지난 주말부터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다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BBC는 12일 기준 영국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3,137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2건의 첫 감염자가 발생된 뒤 2주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백신을 추가로 맞아달라고 대국민 호소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헤일이 밀려오고 있다며 조만간 새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ere in the capital, it probably represents about 40% of the cases. By tomorrow, it will be the majority of the cases, and it's increasing the whole time. 영국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약 10명. 이 가운데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옥스포드대 연구진은 파이자 백신 2차를 맞은 사람의 오미크론 중화항체 형성이 델타와 비교하면 30배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접종만으론 충분하지 않지만 3차 백신을 맞을 경우 예방 효과가 70에서 75%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의 증상이 전반적으로 경미하다고 하지만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위험성은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And there will be still more people with severe disease and needing hospitalisation. So no, I don't think we could look on this in any way as a blessing.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 새 변이 발생 국가는 모두 63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추모제를 참석하면서 대구 경북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나흘 내내 경제 성장 그리고 박정희를 주요 화두로 보수 성향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KBS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3박 4일 대구 경북 마지막 일정은 포항제철 설립자 박태준 명예회장 추모제였습니다. 산업화에 큰 기여를 한 박태준 회장의 성공이 큰 시사점을 준다면서 이 후보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고 있는 자신의 비전과 비슷함을 부각시켰습니다. 황무지 위에 철강 산업을 일으킨 그 도전 정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경제 부흥 정책이 앞으로 크게 좀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나흘 내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 발전을 강조한 건데 지역 보수 민심에 호소하고 자신 역시 경제를 살릴 유능한 후보라고 내세우기 위한 의도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한 곳인 만큼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몸을 낮추고 대신 누가 유능한 사람일지 선택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진영이 아니라 편이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사과와 부탁의 인사를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당선 뒤가 아닌 지금 당장 100조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건 주가 조작 때문이라면서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애둘러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을 찾아 성장 정책 등을 논의하며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두환 공과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자 전 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거듭 항변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고 당내에서까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있고 경제에선 성과를 냈다.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는 국민을 살해한 용서 못할 중범죄자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결코 전두환을 호평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자택이 흑백 논리에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종합적 평가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상대 진영은 100% 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 다 옳다라고 하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주당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지역적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 후보의 진위를 왜곡하지 말라는 변호가 나왔지만 일부 발언만을 두고 전두환을 찬양했다고 덮어씌우는 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당 일각에선 불필요한 말이었다. 매우 부적절했다는 공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가 앞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후보 발언을 비난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억상실, 이중인격이라고 몰아붙였고 이준석 대표는 표를 위해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이 너무 내로남불, 모순적인 표현들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희대의 내로남불에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석고대죄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거듭 해명을 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구 경북 민심을 두드리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우클릭 의도가 깔렸다고 해도 오락가락 행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서울 재건축 현장을 찾아서 세제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250만 호가 공급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토론회에 참석해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설명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정부가 공급을 틀어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지목한 집값 상승 원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건축 현장을 찾은 윤 후보는 2년 내 착공을 공언했습니다. 시장에 공급 신호를 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오면 차가 안 다녀요. 너무 많이 껐어요.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여튼 뭐 2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세제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공급 목표로는 임기 5년 내 수도권엔 130만 호, 전국엔 250만 호가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하여튼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세제 완화를 거론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그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으면 이 정부에선 왜 못했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장애인본부 출정식에 참석해선 복지도 선별 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져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윤 후보 측은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내부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혜 수주 의혹으로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이 선대위 명단에 올랐다 40분 만에 빠졌고 편법 증여 의혹의 전봉민 의원 당협 조직위원장 임명은 논란 끝에 보류됐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 구상을 설명합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사실상 올림픽 참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 등 어떤 나라로부터도 동참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보이콧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이지만 호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지만 올림픽 참석 의지를 더욱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뒤에는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 등 약 1조 원어치를 호주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도 캔버라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호주 최대 경제도시 시드니로 이동해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캔버라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320.04포인트가 하락한 35,650.95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43.05포인트가 떨어진 4,668.97, 나스닥 지수는 217.32포인트가 밀린 15,413.28로 각각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38센트 하락한 배럴당 71달러 2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만든 전기 픽업 트럭 R1T가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모델을 제치고 올해의 트럭에 선정됐습니다.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오늘 우리가 운전한 것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픽업 트럭이라며 리비안 R1T의 올해의 트럭상을 수여했습니다. 모터트렌드는 R1T가 안전성, 효율성 등 6가지 지표에서 다른 후보를 제치고 탁월함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나머지 3종의 트럭은 포드의 매버릭, GMC의 허머 EV, 현대의 산타크루즈입니다. 앞서 모터트렌드는 지난달 전기차 신생업체 루시드 모터스의 고급 세단 루시드 에어를 올해의 차로 선정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메릴랜드주 브랜디와인에서 자동차 산업 전환을 위한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예산 75억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예산으로 전국은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 분쟁 해결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지난 10일 일본 정부에 이를 지시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 일본과 유럽연합,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EU 측과 일정한 쿼터 내에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쟁 해소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제한은 일정한 양의 철강과 알루미늄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EU 타결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부 빈곤법률센터는 스테판 몰리니와 더 데일리 스토머의 앤드루 앵글린 등 일부 극우적인 백인 우월자들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서 데일리 스토머의 앤드루 하이머, 앤드루 앵글리, 극우 논평가인 스테판 몰리니를 포함하는 백인 우월주의적 견해를 옹호한 인물들이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였고 상당한 이익을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리안츠의 고문이자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핌코의 전 CEO였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던 연준이 역대급 오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CNBC에 따르면 엘 에리언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은 연준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평가일 것이라며 정책 실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연준은 이번 주부터 신속하게 인플레이션 논쟁을 다잡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양분이 돼 더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의 주장은 지난 주말 인플레이션의 광범위한 척도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인 11월에 비해 6.8% 상승했다고 발표된 직후 나왔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립니다. 먼데이 나이트 풋볼 LA 램스와 아리조나 카디널스와의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2쿼터 막 시작했는데요. LA 램스가 터치다운 성공시키면서 7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NBA 시카고 불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2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NBA는 코로나19로 격리된 선수가 10명이 나온 시카고 불스에 내일 디트로이트 피스턴과의 홈 경기, 그리고 16일 토론토 랩스터스와의 원정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2경기의 추후 일정은 새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직장 폐쇄 상태인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저스틴 벌랜더와 휴스턴 애스트로스 간의 2년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ESPN은 MLB 사무국이 직장 폐쇄 상황에서도 벌랜더와 휴스턴에 2년 5천만 달러 계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SPN은 벌랜더는 노사단체 협약 만료 전에 휴스턴과 합의를 이뤘고 계약서는 12월 1일 직장 폐쇄가 이뤄지기 전날에 MLB 사무국에 제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42명이 나왔습니다. BBC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는 EPL에서 올해 1월 40명을 넘어서는 일주일 기간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선수와 스태프 등 리그에서 나온 확진자 수를 모두 더한 결과입니다. 직전 주간인 11월 29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서는 12건의 양성 반응이 확인됐었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LA 지역은 밤 9시에서 10시 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자정 넘어서부터는 거의 LA 전 지역에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고 오늘 밤 최저기온 54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홍수주의보가 LA론에 내려져 있습니다. 또 LA 카운티 해안과 샌 게브리얼 밸리 지역 등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가에는 파도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비가 종일 내리다가 LA론 오후 늦게 그치겠고 대부분의 지역 예상 강우량은 내일은 0.5인치에서 1인치가량입니다. 산간 지역과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낮 최고 기온 57도로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50도대의 낮 기온이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기온이 6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날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LA 카운티보다는 조금 기온이 올라갑니다. 내일 낮 최고 5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9도, 해안가는 61도가량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비가 내리지 않고 비교적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71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낮 최고 80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 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